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6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 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 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제한하여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며 내년도 증원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난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을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둘째,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의사가 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 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 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 비급여와 의료 남용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 세대의 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넷째,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 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의사단체는 왜 필수 의료과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본질적인 개선책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을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조속한 신내에 입법 발의하고 지역과 필수 분야에서 종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집중 인상하며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 혁신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의료 유입을 위해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파격적인 정주 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은 경우 지역에 남게 되는 비율은 8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하며 지역 의료 발전 기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과 4대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함께 실행되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서울 상경 진료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 의료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집단행동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각종 시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필수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26일부터 심내혈관 질환 진료 협력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총 65개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방하여 심내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 자원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소아진료병 의원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학회, 의사회, 아동병원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 사업 모델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6일 아동병원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아진료의 특성과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개선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병원이 필수 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집단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중증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일 날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직서 제출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그 관련하는 그 대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서서 제가 첫 브리핑 때 그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대규모 전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선언이고 D-Day가 이제 선언됐다고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그 집단 연가 사용 불허라든지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명령을 발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병원 이게 실제로 그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례는 현장 체증을 통해서 개별적인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됩니다.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면은 법에 따른 그 처벌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되겠고요. 그 비상진료 대응 체계도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병원 뭐 이런 것들이 보완적인 대책이지요. 예. 그러니까 빅5 병원에 대해서 뭐 적극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대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개별적으로 전화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전화기 꺼놓고 받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제안했고 제가 어제도 그 제도 개선 TF까지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의체 모양까지 갖추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적극 대화 노력은 오늘도 또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거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놓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휴학을 실제로 실현을 해서 1년을 차질이 생기면은 1년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의 이제 인턴이 돼야 되겠죠. 졸업을 하고 이제 의사 국시를 합격을 하면 인턴이 돼야 되겠는데 인턴 자원이 이제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예상하는 문제점이고요. 당장 뭐 진료에 문제가 되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뭐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 내에 국립대 병원과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이제 만들어서요. 전국 40개 의과대학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15시죠. 오늘 15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또 긴급 교무처장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학사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고요. 제가 어제 문답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저희가 해서 그 좀 극단적인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절차 관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요. 유선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증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발표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제가 이게 첫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그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가 갑니다. 일부만 따로 처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10명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10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면허 취소까지 가는 데에는 그 앞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이제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저희가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뭐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조치로 면허 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그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은 이제 한번 발령하면 그것이 쭉 가는 거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위반되면 누적적으로 그것이 가중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빅5 사직서는 아직 제출된 게 아니고 예고가 됐죠. 19일 날 제출하겠다. 그리고 20일부터 출근 안 하겠다. 이게 정확한 현재까지 팩트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 단계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되는지 며칠에 또 추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저희가 추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처 확보는 진행을 오늘 아침에 결제를 제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 하고요. 요거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직.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집단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집단 휴진이 있고요. 집단 연가가 있고 그리고 집단 사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의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집단 행동입니다. 그러면 사직이다. 이것도 집단으로 하면은 동일한 그거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 되고요. 근데 이제 개별 사직이다. 이제 개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성이라는 거는 그냥 내는 순서가 개별이라는 거고 그 겉으로 얘기하는 거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진위인지 이것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집단적인 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그것은 집단 사직 제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제 아마 질문들 중에 인턴 과정이 끝난 경우에 인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신분이 병원하고의 신분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게 이제 2월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레지던트에 각각 병원의 레지던트에 이제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로 갈 예정인데 그것을 그냥 안 가고 포기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형태. 이거는 뭐 사직의 개념보다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형태의 투쟁 방식도 그 언급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 그 문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은 저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턴과 레지던트가 되는 순간 의무사관 후보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사관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신분이. 그래서 신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 사병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공보이나 그 군의관으로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가 시점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3년 군대를 또 가야 되고 1년을 쉬었고 그러면 4년이 이제 되는데 물론 이제 군대는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에 다시 이제 그 과정들을 밟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응 체계라는 것은 그 개별 의료기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전체 의료 체계를 보셔야죠. 예, 그래서 빅5의 경우에는 그 전공의 비율이 한 40%에 이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 경우 그걸 어떻게 메꾸냐 제가 반문을 한 건데 그럼 그게 대비가 없느냐? 대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들이 들어가는데 인력들이 처음에 조금 나갔을 때는 이제 현재 있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또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멍을 메꾸는 것이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요 그 병원에다가 추가로 인력을 이제 투입해주는 또 전략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 바깥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진료 건수는 평상시보다는 줄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그런 환자의 수요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환자의 중증도나 여기에 맞게 연계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 체계로 보면은 물론 뭐 피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그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그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법에 따라서요, 409개 응급의료 기관은 그 비상진료 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 파악 및 점검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원활한 이송 전원 체계 구축, 그리고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그 비상진료 대책을 각급 병원별로도 수립하고 지역별로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수 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재배치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더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이제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이 궁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